이른바 역풍 속의 개혁신당. 플러스 효과는 낼까? 일단 개혁신당 합당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날짜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통합 협상을 이렇게 타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도 큰 마음으로 통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통합이 이루어졌고 통합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아마 저희의 역량일 것이고 또 저희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했던 주로 이준석 지지층에서 지지 철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 탈당 관련 글이 1000건이 넘어요. 이 대표는 2030 남성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극소수 정치인 중 한 명이었는데 나의 신념과 다른 길이다. 지지를 철회한다. 현실을 위해 허경영이랑도 합쳐라. 핑계도 구차하다. 라며 지지 철회가 본물 이루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허은하 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눈앞에 총선 이해득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나도 유감이다. 나 또한 결과를 통보받은 위치에 서 있던 사람. 좀 더 친절했어야 했다. 라는 글을 올려서 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재원 부대변인, 네. 지금 탈당 릴레이 그리고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허은하 전 의원조차도 물론 말미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판단을 믿는다라고 썼지만 나도 유감이다. 라며 이 합당이 눈앞에 총선 이해득실 때문이다. 라고 규정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유감이고 좀 옆에 김용훈 대변인에서 좀 죄송한데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게 5판에 5판입니다. 지금 계속 이준석 대표는 막 비빔밥 얘기하는데 비빔밥하고 이렇게 국물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골국수를 비빔밥에 얹힌 거예요. 갑자기. 국수를 비빔밥 넣은 겁니다. 그냥. 육수를 비빔밥에 부었다.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도 다른 거죠. 그리고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절차에 부정해서 본인이 법원에 제출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신당 합당하면 전당원 투표해야죠. 당원 투표에서 의지를 묻고 그 상호 절차를 따라갔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합당하고 첫 메시지 자체도 위성정당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 메시지가 틀려진 겁니다. 벌써부터. 논란이 있지만 무임승차라든지 여성징병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지금 갑자기 위성정당 안 만들겠답니다. 평상시 이준석이라면 혼자만의 개혁신당 했다라면 연동형 제도의 완성을 위해서 정말 표가 떨어지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겠다. 혹은 준연동형의 연동형을 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 아니라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라는 그런 아젠다를 해야 되는데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는 게 첫 메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원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뭐 저도 응원하지만 저런 식으로 합당하는 것은 저는 총선 끝나고 없어질 것 같다라는 확신은 안 들지만 그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아마 그 당원들도 저보다 더 크게 분노하고 더 황당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또 뭐 총선에 핑계를 대겠지만 30년 정치하겠다는 분이 고작 3개월 뒤를 위해서 이렇게 합당한다. 그러면 저는 당원들이 어떻게 보면 먼저 탈당할 것 같아요. 김용훈 대변인님. 옆에 개혁신당 대변인으로 앉아 계신데 상당히 굉장히 박한 비판을 민주당에서 주셨는데 글쎄요, 질문은 소속돼 있는 허은하 전 의원조차 눈앞에 이해득실 때문에 이렇게 합당하는 건 유감이다 라고 표명한 부분이 지금 논란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왜 또 허은하 대변인이 그렇게 뭐 판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 부대변인과 민주당이 상당히 또 이준석 대표를 또 이렇게 걱정해주는 이런 또 덕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엊그저께 4개 세력이 개혁신당으로 합당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또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비난하는 페이스북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두 사람의 무슨 야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야합해서 이 기득권을 나눠 먹고 있는 민주당에서 쓸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개혁신당의 처음 최고위원 회의가 지금 열렸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또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합당 과정에서 당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도 새로운 미래 TV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간에
이 정치가 정말 잘못돼 있어서 새롭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급박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나 이건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좀 상처를 입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신당이 뭐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가 지금 정치 개혁입니다. 정치 개혁이라는 게요. 여의도의 국회의원들 안에 개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정치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너무나 무능하면서도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야당, 제1야당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치 개혁이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 개혁, 여러 가지 경제 개혁들에 대해서 지금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 개혁이 가장 큰 화두로 지금 개혁신당을 끌고 갈 것이고 뭐 정책적 차이 뭐 우려하시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와 제1야당 민주당이 서로 죽고 살기 싸우는 이 갈등과 거리만큼 이 개혁신당 안이 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양당이 또 정책위 의장을 공동으로 지금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생산해내겠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만 목소리를 하지 말고 왜 신당이 이렇게 나왔는지 기존 정치인들이 좀 성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물론 매우 어려운 통합을 이뤄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가운데 소속 허은하 의원이 눈앞에 총선의 이해득실 때문에 이렇게 합치는 건 유감이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와 연쇄 탈당 릴레이가 심상치 않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민주당과 개혁신당 양쪽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조간신문 사설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뭉친 제3지대 신당 제각각 정책으로 국민 설득 빼겠다. 개혁신당은 반윤석열, 반이재명 외에는 어떤 공통점도 찾기 힘들다. 예를 들어 대북정책, 외교안보, 경제복지원칙 등에서 180도 다른 이들이 모인 것이어서 총선용으로 급조한 선거공학 산물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성규 대변인님, 네. 예를 들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두 당의 이제 공동대표시지만 두 분이 특정 정책을 놓고 180도의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뭐 이런 지적 같아요? 이제까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가 이낙연 총리였었죠. 예. 그 시절에 이제 일본 위안부 합의 문제를 가지고 정부 입장하고 정부 입장은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다시 가자는 것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정부가 반일 감정을 또 국민 감정을 자극해서 이거 정치에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고 되게 비판했었죠. 그런데 그 시점에는 각각 처한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들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이낙연 대표가 자기가 대표했던 그 정부 또 정당에서 뛰쳐나온 것은 다른 자기의 목소리를 갖고 이제는 자기 소리를 내겠다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반윤, 반 이재명 이 기치를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국민에게 거대 양당 체제에서 제3의 선택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또 하나 우리 국민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사실 민주당이 본인들이 진보 얘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은 진보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민주당도 보수 정부입니다.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주당은 보수 당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말할 것도 보수당이죠. 할 것 없는 보수당이죠. 둘이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에요. 합해가는 것은 제가 볼 땐 큰 문제 되지 않고 이제까지 양당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념 중심의 주장들이긴 하지만 그 정책이 이제는 국민 생활 중심의 실용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민 모두의 요구잖아요.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줬다고 하는 부분 좋고 아까 짧게 뒤떠나가는 후폭풍이 있다 그러잖아요. 감수해야 돼요. 예. 한 가지 궁금증은 지역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공약으로 내놓았던 어르신들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반대하는데 지금 같은 당을 만들었으니 이 당은 그걸 계속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성정당 만들면 안 된다라고 요구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만장일치 찬성을 해서 뒷말이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이탄희, 김상희, 김한규, 민영배, 김두관 의원 등 30명이 위성정당 만들면 안 된다. 당론 채택하자라고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급기야 그때 괴뢰 정당 만들지 말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위성 정당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 의원들 모두 다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습니다. 30초 남았는데요, 김의원 대변인님. 괴뢰 정당이라고 비판했던 의원들 왜 지금 입 다물고 있냐 이런 거예요? 저게 민주당입니다. 네. 30초 하기 너무 길었나요? 네. 민주당 저럴 줄 알았고요. 결국은 저렇게 따라가야지 그 다음에 또 공천이 보장이 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에서 싸우는 것 자체가 뭐 또 불가능하는 또 약간 포기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지하철 어르신 무임 승차는 계속 갑니까? 폐기합니까? 그건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논의해봐야 저는 된다. 얼마든지 논의를 해서 공통 분모를 만들 수 있다. 예. 그리고 경제 정책, 사회 정책 지금 양당이 전혀 얘기하지 못하는 거 개혁신당이 예. 얘기하겠습니다. 60초 딱 맞추셨습니다.